안녕하세요. 파워리프팅 매니아 문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간 사용하고 있는 리프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신상품 리뷰는 사실 아니고요. 제가 사실 요즘 체육관 장비들 채우는데 욕심이 있지 제 개인 장비에 대한 욕심은 딱히 크게 없어서 신상 장비를 별로 사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요즘 최신 역도화 리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역도화나 이제 리프팅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벼운 평가 정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제 리프팅화는 뒤에 보시는 거 이 정도가 있고요. 소개는 구입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일 먼저 제가 구매한 거는 이 아식스예요. 아식스 727 이게 이제 제가 2010년에 이제 일본에 계시는 저희 형님이 구매를 해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역도화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. 직구도 활발할 때가 아니라서 뭐 특별히 제가 이 아식스 727을 더 선호를 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,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게 이제 아식스 727이었어요. 아식스 72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특별히 더 좋은, 특별히 더 뛰어난 그런 역도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이제 역도화고요. 그 원형 그대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요.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밑창부터 요 굽부터 이 위에 가피 이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. 이거는 뭐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. 가격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. 가격이 지금 25,000엔 정도 일본에 보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3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. 가격대는 이 아식스가 제일 비싼 역도화가 아닌가,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뭐 이 아식스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한 거,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. 보통 보시면 이 발등이, 이 폭이 굉장히 넓죠. 넓어서 이 발이 좀 두꺼우신 분들, 발등이 두껍거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별로 부담 없이 신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보시면 알겠지만 벨크로 같은 게 따로 없어요. 그리고 안에 요즘 역도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등을 꽉 잡아주려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폼 처리가 돼 있어서 딱 눌러주는데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이건 일반 단화예요. 그냥 보시면, 이거 모르는 분이 보시면 그냥 일반 운동화나 아니면은 거의 그냥 구두 수준의 거의 구성이에요. 밑창도 그렇고, 밑창도 뭐 특별한 밑창 아니고요. 왜 일반적으로 저기 구두나 이런 거 단화 같은 거 사면 달려 있는 그런 밑창이에요. 예, 굽도 마찬가지. 굽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못으로 박았죠. 못으로 이렇게 받고 이 실로 이렇게 밑창을 꿰매 놓은 거예요. 네,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식스 역도화가 특별히 뭐 더 좋고 나쁘고 사실 그런 얘기 하기 힘들어요. 근데 저는 이걸 오래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해요. 제가 처음에 이걸 사용했었고 그때 익숙해진 게, 그리고 한 5년 정도를 거의 이걸 썼기 때문에 제일 제 몸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역도화라든지 이상하게 이것만 신으면 리프팅 편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역도화 계속 신었지만 지금까지도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구매한 거는 제가 요거예요. 요 드라크래프트. 이 드래크래프트가 독일어로 토크를 독일어로 드래크래프트라고 하나 봐요.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정확하게 발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파워 퍼펙트의 똑같은 이제 구성에 약간의 이 표면 디자인을 좀 바꾸고요. 그리고 요 보아 시스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, 이 보아 시스템을 장착한 첫 번째 아디다스 역도화예요. 드래크래프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이 보아 시스템도 한번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드래크래프트가 이제 좀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좀 할인이 빨리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할인이 돼서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어요. 드래크래프트 처음 신고 굉장히 크게 만족했어요. 아식스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아래 보시면 요즘 그래도 요즘에 비하면 옛날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최신 역도화였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렇게 폼도 있어서 발 뒤꿈치도 꽉 잡아주고요. 또 안에 이렇게 이 신발 혀라고 하죠. 요것도 두툼하게 돼 있어서 발등을 꽉 눌러줘요.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밑창도 요 재질, 뭐 파워 퍼펙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변함이 없지만 굉장히 마찰력도 좋고, 굽도 엄청 높진 않고 그렇게 크게 낮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애용을 했습니다. 보아 시스템이 역도하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,
이거 잡아주는 게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, 저는 이제 스쿼트에서만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굽이 높으면 좀 자세가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자제하는 편인데, 이 아식스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요. 아주 미세하게 높아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쓰진 않고 아식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역도화예요. 지금 나오는 파워 퍼펙트 3 이것도 이 기본형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았어요.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런 데는 재질만 좀 바뀌고 디자인만 살짝 바뀌었지, 이 굽 높이나 이런 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파워 퍼펙트 시리즈 굉장히 좋은 역도화예요. 아디파워나 레이스텅에 비해서는 약간 하위죠. 가격도 좀 저렴하고, 근데 기능 면에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역도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구매했던 게 알겠네. 요 레가시예요. 레가시 요즘에 레가시는 아직도 신으시는 분들 많으시죠. 리복에서 사실은 이거 전에 리프터 플러스라고 있었어요. 역도화라고 하긴 좀 뭐하고 리프팅화라고 할 만한 그 리복 리프터 플러스.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역도화, 본격적인 역도화로 나온 게 이 레가시죠.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레가시는 국내에 싸게 잘 풀려요. 그때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느꼈던 처음 감정이 뭐냐면, 로말레오 2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다. 굽 높이도 그렇고 요 안에 이 신발 착용감, 요 안에 보시면 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요 지금 벨크로가 2개가 달려있죠. 그래서 발을 굉장히 꽉 잡아줘요. 그래서 신기도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신발을 딱 신으면 일체감이 있어서 굉장히 그 착화감이 굉장히 좋죠. 편안한 그런 게 아니라 운동할 때 발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밑창도 굉장히 넛대대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무게중심 설정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. 다만 굽이 좀 높아요. 이게 공식적으로는 말로는 아디스타나 이런 거 아디파워 비슷하다고 하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파워 퍼펙트보다 더 높다고 느껴졌어요. 실제로 재보면은 약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역도화 중에서는 이게 굽이 제일 높아요. 그래서 제 스쿼트 스타일에는 좀 맞지 않아요. 사실 마음 같아선 착화감 자체는 이게 레가시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신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, 저하고는 이제 좀 안 굽이 높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지금 이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. 슬개골이 파열이 돼갖고 지금도 무릎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무게중심이 이제 역도화를 신으면 좀 쏠리는 것 같아갖고, 그런데 제가 플랫화를 신고 해보니까 플랫화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파워리프트나 리프트 플러스 같은 그런 리프팅화를 알아보다가 이 크레이지 RK라고 아디다스에서 나온 건데, 파워리프트보다 약간 상위 버전이면서 본격적인 역도화는 아니고 약간 크로스 리프팅?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리프팅화예요. 근데 이게 딱 눈이 갔던 게, 제가 하이탑을 한번 신고 싶었어요. 이거는 여기까지 발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갖고, 그리고 보시면 이 뒤에가 이 폼이 이 발목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 쪽을 꽉 잡아주거든요. 밑창도 날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무게중심을 살짝 바깥쪽으로 해도 굉장히 편리하겠다. 이 굽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메쉬로 돼 있어서 디자인이 메쉬,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죠.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요 크레이지 RK가 요런 메쉬 스타일로 나온 것 중에는 거의 초창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굽도 얘는 2cm가 안 돼요. 근데 파워리프트보다는 살짝 높고 일반적인 아디파워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굽 높이라서 제가 이걸 그때 구매해서 나름 이용을 했는데, 이것도 어느 정도 쓰다가 너무 무릎이 아프고 자세도 안 나오고 괴로워갖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은 구매한 게 나노예요. 리복 나노. 이건 나노 펌프인데,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매한 게 아니라 나노를 찾던 중에 이게 그 당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이걸 샀어요. 그래서 나노를 신고 이제 운동을 좀 했어요. 나노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이걸로 제가 나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, 이 리복 나노 시리즈는 일반적인 러닝하기에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다고요. 러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산소 할 때도 쓰려고 했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해요. 그래서 좀 쿠션감이 좀 없어서 러닝할 때는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, 근데 범용성은 되게 좋더라고요. 스쿼트 하다가 바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약간 솔직히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나름 기대했던 게 스쿼트도 하고 데드도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,
스쿼트 할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. 이게 바닥 딱딱하고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의 굽이 있어요. 약간, 아주 약간. 사실 굽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약간의 굽이 있어서 그리고 데드리프트 할 때 특히 좀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요 리복 크로스핏 라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리복에서 마크벨 자문을 받아갖고 리프팅화로 본격적인 리프팅화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어요. 이게 밑창도 보시면 굉장히 넙대대하고 오리주둥이처럼 넓게 벌어져 있고 또 이 외측도 이렇게 조금 더 툭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잡기 좋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버스나 이런 거는 이제 밑창이 좀 이제 두껍게 스폰지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밑창을 뜯어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굉장히 납작해요. 그리고 디자인도 뭐 이거 되게 촌스럽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요 겉에 재질도 컨버스 같은 경우는 컨버스 천인데 이거는 이제 나름 이제 가공된 기능성 그걸로 돼 있어서 뻣뻣한 천인데 나름 착용감이 좋아요. 안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아킬레스건을 잡아주는 이 폼도 들어있어서 신발 신으면 뒤 딱 잡아주는 느낌, 그리고 하이탑이 발목까지 감싸주는 느낌이 안정감이 굉장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무릎 때문에 이제 역도화를 신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고요. 또 좋은 게 이거는 완전한 플랫탈에서 스쿼트, 데드리프트 모두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로 스쿼트, 데드리프트까지 다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게 운동화잖아요. 그래서 유산소 할 때도 물론 이제 막 격렬하게 러닝하는 거 아니면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. 가볍기도 하고요. 지금도 데드리프트 할 때는 이걸 사용해요. 지금은 데드리프트화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, 근데 지금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. 이거가 절판이 돼갖고 절판된 이유를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렇잖아요. 이게 반스나 컨버스에 비해서 가격은 거의 한 1,500배인데 특별한 기능까지 1,500배는 3배 정도는 안 돼요.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좀 없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게 다시 신상으로 풀린다 그러면 구매할 의향은 있어요.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이렇게 지금 제 리프팅화에 대해서 여러 켤레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근데 하나 소개 안 드린 게 뭐냐면은 요거 매트플렉스. 매트플렉스는 이제 데드리프트화로 제가 이제 구매했던 건데 이거 신고 스쿼트는 잘 안 했어요. 왜냐면은 너무 좁아요. 여기가 너무 좁아서 균형이 살짝 흔들리면, 물론 흔들리진 않았어요. 저도 이것도 신고도 스쿼트를 좀 해봤었는데, 근데 크게 그 불편함 못 느꼈는데 왠지 뭔가 그 고중량 할 때는 불안함? 그런 게 있어갖고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매트플렉스가 구매한 지가 워낙 오래돼갖고 밑창 밑에 고무가 다 경화가 돼서 매끌매끌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쓰지는 않고 있는데, 이 매트플렉스도 굉장히 이제 저렴한 편이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해요.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요. 여러분들 데드리프트화나 이제 플랫타를 뭐 추천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쿼트용으로는 이제 컨버스나 반스 같은 게 플랫타로는 유용하다 생각되는데, 데드리프트화로는 사실 이 매트플렉스를 따라갈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. 가성비 측면에서. 물론 요즘에 이제 사보 프로나 이런 게 있어서 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잖아요. 매트플렉스는 직구로 하셔도 5만원 정도에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요즘 사용하는 그리고 사용했었던 리프팅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이 중에서 뭐 특별히 더 좋고 나쁘다는 없어요. 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더 안 좋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. 특히 이제 역도화나 리프팅화는 새로 나온 제품일수록 그 전에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온 로말레오 4 같은 경우는 이제 신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익숙한 것만은 못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아직도 아식들 쓰고 있고요. 웬만하면 아직도 계속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리프팅 스트렝스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, 그리고 흥미롭게 이야기 나눠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파워리프팅 매니아 문지훈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